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약 31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답니다. 와. 이게 2020년 네.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예요. 네. 통계청 조사 결과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앞뒤가 똑같은 정탐정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 그중에서 50대는 18.9%, 그리고 40대는 16.5%, 60대는 14.4%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은 40대에서 60대 사이가 이제 많이 반려동물과 지내고 아무래도 그렇겠지. 있는 네. 건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로는 예. 일단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외롭죠. 예, 외로움인데 지금 이제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40대의 경우는 뭐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이 키우자고 좋아하죠. 하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 압박에 의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40대에서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뭐 부부간의 헤어짐도 있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 다 컸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얻는 그런 그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60대를 넘어가서 이제 노년초로 가면 조금 달라지는 게 어떡해요? 이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잖아요. 네. 그리고 이별, 배우자 간의 이별뿐만이 아니라 사별을 합니다. 그치. 그러면서 겪는 그런 그 빈자리는 그 자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반려동물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돌보지만 또 이 동물을 통해서 내가 얻는 그 기쁨과 그 많죠. 애정, 위로. 관심,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 반려견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보니까 요즘은 동물 등록제라는 게 또 생겨서 있어요. 많이들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민등록과 같아요. 네.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들은 무조건 시군구청에 이 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아 이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의무구나. 네, 의무라서 안 하면 과태료도 있고요.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이게 또 등록을 하려면 등록 대행 업체에 가서 뭐 동물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이 좀 안 하신 분들도 많은데 네. 사실 세상이도 이제 동물 등록을 했고요. 예.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게 되겠죠. 네,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펜던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 마이크로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사실 뭐 그냥 등록만 해놓고 목걸이 해놓는 경우에는 진짜 나쁜 사람들은 그냥 떼고 버려버리기 때문에 네. 네, 세상에도 지금 여기 마이크로칩으로 동물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네. 이 이제 점점 기술도 발달하고 정말 눈에 거의 진짜 조그맣고요. 네. 실제로 수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마이크로칩 때문에 문제가 된 거는 저는 단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네. 근데 분명히 뭐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그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반려견의 경우 이렇게 여러 종류의 또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저희도 뭐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나는 어떤 종을 또 키워야 될지 만나면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좋을까. 많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견종마다 좀 성격이 다르죠. 좀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근데, 있지. 네, 근데 저는 여기에 너무 빠져들지 얽매이지 않았으면 않았으면 좋겠다. 좋겠어요. 왜냐면 선입견이 될 수 있죠. 네, 강아지들 절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치. 근데 사람보다는 조금 더 그런 성향이 강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네. 개의 종은 네.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좀 목적을 속상하다. 이 목적을 잘하는 아이들을 계속 교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뭐 황인종은 어떻고 흑인종은 어떻고 이런 네. 거보다는 네. 훨씬 더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기계처럼 얘는 딱 이런 성격일 거야. 이런 거는 좀 저는 네. 추천하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냥 그렇다. 뭐 이 네. 정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토이 그룹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하운드 그룹이지만 네. 저는 토이푸들이었어요. 근데 뭐 토이푸들이나 비숑이나 그런 강아지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쁨 그냥 받을 거. 사랑받는 네. 것처럼.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오히려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공격성을 보이면 더 이상 교배에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사람이랑 있을 확률이 점점 사람을 좋아하고 애착을 형성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또 사람이랑 떨어졌을 때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그렇죠. 외로움을. 또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고 개체마다도 이 종이 또 그 안에서 성격이 애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뭐요? 많은 분들이
이 새끼 강아지들이 더 키우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손이 많이 가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일일이 가르쳐야 되잖아. 네, 처음부터 다 끝까지. 가르쳐야 되고 문제 행동도 훨씬 많이 보여요. 뭐 네. 씹어야 되고 이빨 간지러우니까 씹어야 되고 아는 거 하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예전에는 그냥 좋은 일 한다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사진 보고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한 3-4번 가요. 네. 그러면서 애들과 산책 봉사 같은 걸 해봐요. 그리고 놀이도 같이 해보고 그럼 좀 파악이 되겠네요. 파악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나랑 잘 맞는지 아. 아닌지. 그러면 훨씬 더 종별 특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나랑 잘 맞는 애를 데리고 올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가장 추천하는 게 또 하나는 강아지들의 기질이 사람도 그렇지만 아주 아기 때는 안 보여요. 아 맞아. 어느 정도 커서 보이거든요. 그럼. 근데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친구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러면 그 중에 나랑 내 라이프 스타일과 제일 잘 맞는 친구를 데리고 온다면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요. 네. 맞아. 어차피 뭐 한두 번 만나고 헤어질 것도 아니고 이게 평생을 살 건데 이제 여러 번 만나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우리 어르신분들이 네. 딱 종 하나 정해주세요 네, 라고 네. 하면 전시주. 아, 시추. 네. 이게 단발머리 시추. 네. 사람 같아. 시추 해놓으면 단발머리 해놓으면 사람 같아 시추가. 근데 자꾸 사람들이 저는 똑똑한 강아지 키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똑똑한 강아지가 더 키우기 어려워요. 그렇죠. 눈치도 너무 빠르고요. 네. 잘못 가르치면 더 문제가 생겨요. 주인을 가져 놀라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때 네. 똑똑하면 눈치 보느라 예민하고 뭐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고 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무던한 아이들, 평균적으로 가장 무던한 아이들이 시쭈. 네. 제가 봤을 땐 세상이가 제일 묻어난 것 같은데 아, 제가 얘는- 자꾸 자기가 세상 묻어내. 세상 네. 묻어나네. 얘는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요. 네. 성정이. 성격이 원래. 하고 원래 난 성적. 데리고 올 때부터 얘 하운드잖아요. 네, 그죠? 하운드죠. 네. 이게 여기 이렇게 앞이 긴 개들이 주로 사냥 네, 그렇죠. 애들인데 이게 조그만 거 어떻게 쫓아가면 막 뛰어가서 달리긴 되게 세상에도 빨라요. 뛰어요? 엄청 빨라요. 전혀 안 뛸 것 같아.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엄청 얌전해요. 신기하다. 네. 그냥 제가 운이 좋은 거죠. 그럼. 아 그리고 그 운명이죠. 그렇게 만난 게. 맞아.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같이 살아볼까? 우리 반려견을 맞이해야 돼. 네. 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진짜 강아지들은 그런 정보들이 오히려 잘 없어서 그냥 그러게. 사료랑 패드만 있으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사실 준비할 게 되게 많죠. 많죠. 그래요? 우선은 가장 먼저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강아지 키우기 전에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키워도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 주위에 보니까 잘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인생에서 한 3순위 안에 들더라고요. 아 강아지가. 네. 중요도에서. 네. 반려견이 내 인생에서 한 3순위 안에 들어가면 와.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아, 근데 안 그러면 핑계거리가 늘어나요. 네. 나 솔직히 외식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얘를 뭐 병원을 못 간다고 한다거나 전 이게 다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네. 하고 나 피곤하다고 산책 안 하고 이것도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다라고 그러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정말 반려견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3순위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뭔가 준비하기 전에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거보다 우선 책을 한 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면 근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완전히 다른 동물인데 얘네들의 언어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다 의인화해요. 내 생각대로 투영을 해버리는 거죠. 맞아. 그러다 보면 소통이 안 되면서 행복하려고 키우는데 정말 서로 불행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책 한 권 딱 해서 강아지의 언어나 감정이나 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네. 얘가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해도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스럽지 않죠. 원래 걔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옆집에 착한 강아지만 봐놓고서 쟤도 우리 아이도 착할 것이다. 이 생각으로 딱 했는데 옆집 강아지가 안 하는 행동을 해. 그러면 얘가 나쁜 애야. 그러면서 막 버리고 네.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처음으로 그런 마음가짐과 걔는 어떤 동물인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 정도는 책 한 권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 그 다음에 뭐 집, 사료, 그리고 뭐 교육, 뭐 산책 도구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히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제가 이제 강아지를 3마리 키우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아지 키우면 어때? 막 이러는데 저는 항상 한마디만 해줘요. 뭐라고요? 서너 살짜리 아이를 어. 평생 키울 자신이 있으면 키우고 못 키우겠으면은 절대로 키우지 말라고 얘기하지.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탠리 코렌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동물학 박사분이시거든요. 그 분은 강아지의 나이를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30개월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나이로 한 3살 정도 3살에서 4살 정도의 아이를 20년 동안 키우는 키우는 거죠. 거야. 네. 아, 똥 치워주고 다 해주는 거야. 제가 지금 3살짜리 키우고 있는데 얘를 요 상태로 20년간 키운다 생각하면 벌써부터 막 뒤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와. 자, 이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야기,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무릎을 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좀 특별한 분을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54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실게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아이고, 제 목소리가 컸나? 걔는 이름이 뭔가요? 예, 준돌이요. 준돌이. 준돌이는 스피츠인가요? 얘는 네. 포메리에다가 그 스피처고 이렇게 저기가 됐나 봐요. 포메리예요? 그래가지고 요 얼굴은 포멜 닮았잖아요. 네. 근데 요 털은 요거 스피치 닮았잖아요. 네.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요게 조금 까탈하고요. 그래요? 까칠해요. 까칠해. 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박하자 어머님이 까칠해서 얘가 까칠해진 건 아니고. 저한테 까칠하지 않아요. 어떻게 소개팅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아니 솔직히 우리 박하자 어머님께서 저기 이제 저 뒤쪽에 앉아 계셨는데 네. 야 우리 세상이가 저 준돌이를 계속 쳐다보고 약간 졸았다가 또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관심 많아. 아니 우리 준돌이가 암컷인가요? 수컷이요. 수컷. 네. 네, 암컷이죠. 암컷이에요. 암컷이고 세상에 나이도 아까 물어보니까 6살 더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니 나이 정도가 되면 이제 자녀들도 다 크고 뭐 있으면 이제 뭐 손주들도 있고 뭐 자식들도 보기 바쁜데 강아지를 따로 또 사랑을 주기까지 어떤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계기가 있을 것 그런데 같아요. 요즘은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네. 다 나가 살잖아요. 나가 살고 이제 걔들이 이렇게 조금 어렸을 땐 그래도 자주 오는데 벌써 중학교만 가고 그러면은 자주 못 와요.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엄마 아빠도 열심히 또 뭐 벌이 한다고 나가다니다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얘 때문에다 우선 가정이 밝아요. 얘가 있으니까 가정이 화기하고 가정이 원동력이 생겨요. 언제 뭐 어른들이 뭐 할 말 있어요? 근데 얘 때문에 아우 준더라 이제 이러고 이리와 이제 이러고 그래서 또 이제 반응하네. 식탁에다 상을 차리잖아요. 네네. 벌써 알고 할아버지 방으로 수르륵 가요. 식사하시라고. 진짜요? 말은 못하지만 벌써 알고서는 가가지고 할아버지 쳐다보고 와.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진지합수라 그랬어? 그러면 또 보고 있어. 그럼 앞만 봐서 할아버지가 안 나와? 그러면 또 가. 또 가서 또 와요. 소고기 벌써 그 상에 놓는 냄새 기가 막히가. 아유 기가 막혀. 돼지고기. 아유, 그럼요. 후각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소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안 먹어. 아유 싫어네. 아니 근데 힘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그 강아지가 예. 얘가 참 때로는 좀 이제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네. 7, 8이야 7, 8. 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버거울 때도 있죠. 뒤치다까지 하려면은. 근데 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번씩 웃어요. 얘 아니 때문에. 그러면 우리 준돌이 때문에 할아버님하고도 더 사이가 좋아지셨어요? 금실이 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나이 먹으면 솔직히. 그런데 얘 때문에 대화가 자식 되고. 얘기하는 거지. 얘 얘기, 준돌이 얘 얘기를. 얘기. 아유 여보 얘 좀 봐. 준돌이가 어떻게 했어? 어머머머 제가 이렇게 잘 먹네. 아이고 우리 준돌이 이뻐라. 잘 먹어서 이쁘다. 까칠하니까 먹는 게. 까칠하니까. 먹는 게 까칠하니까 잘 먹으면 아유 할아버지 얘 준돌이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유 준돌이 맘만 많이 먹었냐. 아이고 이뻐라. 또 할아버지가 진짜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또 산책도 나가실 수 그러죠. 있고, 하루에 한 같이. 번씩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네, 부부끼리 산책잘 또 힘들잖아요. 얘가요 산책하는 시간도 기가 막히게 알아. 그럼. 2시 반 오후. 그 시간만 되면 1시에 활력 충전 딱 보고 나가면 되겠네. 점심 이제 내가 먹고 나서 좀 쉬려고 하면은 네.
조금 있다가 자꾸 내 눈치를 봐.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걸이가 있잖아요. 네. 목걸이 한 번 보고 나 한 번 봐. 빨리 저거 하고 나가자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비타민 D 합성을 좀 그렇지. 얘들 해야 되니까. 제가 며칠 좋아하네. 광합성을 좀 해야 돼. 근데 진짜로 이거는 우리 어머님이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루틴 사람도 우리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루틴 같은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상. 준돌이한테는 그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어머님이 계속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어머님들이 뒤늦게 이제 이렇게 반려견 이런 친구들은 이제 가족으로 맞이하셔서 이제 힘드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허리 굽혀서 한번 씻기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빠른 속도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 노령견 관리도 필요하지. 예, 좀 어렵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어렵거든요. 노령견이 뭐 더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게 좀 많긴 하죠. 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저는 우선은 치아 관리. 네, 이게 실제로 사람한테서도 밝혀져 있지만, 근데 이게 강아지한테도 밝혀지고 있어요. 이 치주염, 이빨이 안 좋을수록 인지장애, 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15살이 넘은 강아지들의 70%가 치매, 인지장애를 앓는다라는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은 이 치아 관리를 잘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신 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야지. 이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모임도 많이 하시고. 노래 교실 가시고 그렇죠. 저기 네. 화투도 좀 하시고 그렇죠. 예, 네.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개모임 가시고 네, 네. 예, 운동회 만드시고 산악회 하시고 네, 네. 그게 훨씬 더 활력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똑같은 게 나이가 들수록 얘가 뭐 힘들게 뭘 시켜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머리도 쓰게 하고 막 우리 노즈웍이라고 하죠. 막 냄새 맡으면서 찾는 거, 산책, 그리고 보호자와 함께하는 교육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에 관련돼서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지. 가장 중요한 게 건강검진이에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건강검진을 하면서 미리 찾아내면 치료가 가능하거나 그치. 아니면 치료비도 훨씬 더 줄어들어요. 네. 동물병원비 뭐 저도 수의사지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보험 돼야 된다니까요. 보험이 있어요. 사설보험이 있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미리 들어놓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못 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야 좀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 건강검진 진짜 꼭 했으면 네, 좋겠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비만 관리. 그렇지, 살찌지 말게. 사람이랑 똑같이 관절염이 관절 안 좋아지죠. 정말 관절이 진짜 퇴행성 관절염이 정말 많아요, 애들이. 근데 거기다가 살까지 쪄 있으면 다리가 못 나중에 못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네, 똥오줌 이제 누워서 싸고 그러면서 보호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잘 신경을 써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좀 행복하게 같이